충남 태안과 서산에 둘러싸여 있는 가로림만은 마치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다. 서해의 크고 작은 만들이 간척 사업에 의해 육지로 바뀌었지만 가로림만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어 1년 내내 물결이 잔잔한 가로림만. 최근 호젓한 바닷가 마을이 반가운 손님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보통 6, 7마리, 10마리 그런 정도는 그렇게 나와서 몸 말려가지고 제 이제 물 어지간히 쓰면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뚝 떨어지면 큰 깊은 기. 그래갖고 내빼서 또 낮이면 나와요. 밤이면 어떻게 되는지. 물개 날고질 나면 다 많이 나와. 나와요. 여기 저 무는 날이면 지금도. 나도 아베하고 바다도 다니고 지금 저 했는데 바다에 갔다 오면 여기가 막 까맣게 나와서 노는데. 이곳에 잔점박이 물범이 산다는 것이다. 주로 물이 빠진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낸다는 잔점박이 물범. 녀석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섰다. 서산 벌마랑을 떠난 지 5분. 멀리 물 위로 움직임이 포착됐다. 네 마리. 다 여기 다 모였어. 머리만 내밀고 있는 녀석은 잔점박이 물범이다. 얼굴 전체에 자잘한 검은 반점 무늬가 선명하다. 잔점박이 물범은 북극권을 중심으로 북태평양, 캄차카 반도 등에 분포하는데 전 세계에 약 3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령도에 살고 있는데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적게는 10마리 내외, 많게는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다니는 잔점박이 물범. 예민한 녀석은 인기척을 느끼고 금세 물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제작진을 발견한 또 다른 녀석은 경계라도 하는 듯 시선을 떼지 않는다. 잔점박이 물범은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지만 배로 숨을 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물 밖으로 내밀고 있다. 녀석들은 제작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끝까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잠시 후 물속에서 머리를 쏙 내민 한 녀석, 여전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경계 태세다. 그런데 배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반나절이 넘게 계속되는 물범과의 숨바꼭질.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것일까? 백령도 개체들보다 여기 있는 개체들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잘 안 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하고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볼 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리를 안 줘요. 백령도에서는 저희가 200mm 카메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개체들을 찍거든요. 사람의 접근에 예민한 잔점박이 물범. 물범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기다려보기로 했다. 다시 카메라에 포착된 잔점박이 물범. 그러나 여전히 머리만 빠끔히 내민 채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잔점박이 물범은 지느러미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물속 생활이 가능하다. 제작진이 관찰한 결과 가로림만에서 물범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모래톱 주변. 그러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오는 백령도 물범과는 달리 이곳의 물범들은 물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다. 지금 여기서 상황을 보면은 물 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이 지역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햇볕이 좋고 이럴 때 얘네들이 저런 데 올라와서 햇볕을 몸에 받으면은 얼마나 그 몸의 보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 속에서 저렇게 있는 데는 거는 어찌됐든 무언간 모르지만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위해 요인이 있다는 걸 쟤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안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썰물 때만 보인다는 잔점박이 물범들. 그렇다면 서식하고 있는 곳의 수심은 어떨까? 물속 깊이는 3m가 채 되지 않았다. 잔점박이 물범의 수중 생활은 어떨까? 잔점박이 물범들이 물속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물속. 여름에 서해안은 탁도가 심해 수중 생태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잔점박이 물범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물속에서 매우 민첩하다. 물범과 15m 거리까지 좁히는 데 성공한 제작진. 청각이 발달한 잔점박이 물범이 금세 제작진을 감지하고 자리를 떠버린다. 몸길이 약 1.4m, 몸무게 약 90kg으로 바다표범 종류 가운데 가장 작은 잔점박이 물범. 2월에서 4월까지 얼음 위에서 출산을 한 뒤 따뜻한 바다로 이동해 서식한다. 그렇다면 백령도가 아닌 가로림만에 녀석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물범이 그 휴식을 취할 때 가장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파도예요. 그 파도가 센 지역은 회피해요. 물범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할 수 있고 아주 적은 파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큰 파도 없이 1년 내내 물결이 잔잔한 가로림만은 잔점박이 물범들의 안정된 서식 공간인 것이다. 어둠이 내린 가로림만. 잔점박이 물범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낮에 물범들을 발견했던 장소를 수색했다. 잠시 후 모래톱 위에 무언가 앉아있는 것이 발견됐다. 괭이 갈매기다. 자취를 감춰버린 물범들. 7마리의 잔점박이 물범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번에도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괭이 갈매기 물이다. 물범들은 가로림만을 떠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물범을 찾아 나선 제작진.
밤사이 보이지 않던 잔점박이 물범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녀석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다. 개체수도 그대로. 7마리가 여전히 모래톱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가로림만의 잔점박이 물범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서식지로 선택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서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범의 조상 대대로 서식한 거거든요. 그게 얘네들이 이런 서식지를 선택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런 동물들은 나의 생명과 내 자손들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서식지, 그들이 선호하는 서식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태학적 조건들이 맞는 지역을 일단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잔점박이 물범이 가로림만에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모래톱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에서 지들끼리 장난하고 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물어요? 이렇게 장난해요. 물 이렇게 서로가 지들끼리 막 모래에 뒹굴고 그런 모습들을 봤죠. 60이니까 60년은 일단 넘은 거죠. 60년 넘고. 예, 60년은 넘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면 물개가 이렇게 나와서 그물에 걸렸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이런 거에서 그 물개라는 소리를 지금 그 잔점박이 물범을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물개로만 알고 컸습니다. 가로림만의 터줏대감인 잔점박이 물범. 그렇다면 이 귀한 생명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잔점박이 물범 최대 서식지 백령도로 향했다. 서해 최북단 섬인 이곳은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눈길 닿는 곳마다 절경을 이룬다. 섬 전체가 새들이 흰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백령도. 섬 곳곳은 새들의 낙원이다. 백령도에는 귀한 생명을 품는 바위가 있다. 물범 바위다. 파도를 피해 바위 위에서 한가로이 오후를 보내고 있는 잔점박이 물범들. 약 150마리 정도가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이곳에 찾아와 머물다 간다. 백령도는 잔점박이 물범의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다. 그러나 해마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2002년 340여 마리를 발견한 이후 2007년에는 168마리로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 8월 현재 188마리 정도가 백령도를 찾았다. 백령도 잔점박이 물범들도 예민하긴 마찬가지. 제작진의 접근을 알아챈 잔점박이 물범들이 경계의 눈빛을 보내더니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든다. 다른 바위 위에 있던 녀석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몸을 움직여 바다로 대피한다. 50m 정도까지 가면 그 물속에서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0m까지 접근해도 도망을 가지 않거든요. 물속은 아무래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수를 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할 수 있지만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망가기가 좀 불리하니까 물속에 있는 것보다 더 좀 긴장을 해가지고 좀 더 가까이 오면은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고 도망가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형의 몸매를 가진 잔점박이 물범. 무거운 몸집 때문에 둔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날렵하다. 발달된 특유의 뒷발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이다. 잔점박이 물범은 새끼 때는 온몸이 흰색 털로 뒤덮여 있는데 생후 4주 정도가 지나면 털갈이를 하고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열한 달 동안 새끼를 뱃속에 품는 잔점박이 물범은 번식기에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있지만 약 32년 정도 산다.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잔점박이 물범.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범 바위는 녀석들에게 중요한 공간이다. 100여 마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위가 많은 것도 잔점박이 물범들이 백령도를 찾는 이유 중 하나다. 간혹 이곳에서는 바위를 두고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녀석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잔점박이 물범의 바닷속 생활은 어떨까? 앞 지느러미와 뒷발 지느러미를 이용해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는 녀석. 단숨에 심해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잔점박이 물범은 눈이 어두운 대신 청각과 촉각이 발달돼 있다. 특히 길게 난 수염은 물결의 진동을 감지해 먹이 활동의 주요 무기로 쓰인다. 수백 마리의 생명을 키워내는 물범 바위. 잔점박이 물범들이 매년 봄마다 백령도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여기 이제 물범바위 부근에 그 물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될 수 있는 우럭이라든지 놀래미가 가장 많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분포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항상 그 수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위에서도 몸을 말린다든지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물범 바위에는 물범들이 한 100마리에서 150마리까지 바위 위에 올라와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잔점박이 물범들에게 최상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 백령도 물범 바위. 지난 8월 초 이곳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천적인 백상아리가 출몰한 것이다. 순식간에 잔점박이 물범 한 마리가 공격을 당했다. 바다는 삽시간에 피로 물들었다. 백상아리는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바다 사자, 물범 등 덩치 큰 녀석도 먹이로 삼는다.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 보호종으로 지정된 잔점박이 물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잔점박이 물범을 대상으로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염분과 수온을 측정하는 것은 잔점박이 물범이 수온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4월이면 백령도에 나타난다는 잔점박이 물범.
잔점박이 물범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고래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포획돼 보호되고 있던 물범 10마리에 위치 추적 장치를 장착하고 방류했다. 그 결과 백령도를 찾아오는 잔점박이 물범의 분포 범위와 이동 경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렇다면 가로림만에서 발견된 잔점박이 물범의 이동 경로도 파악이 가능할까? 백령도의 잔점박이 물범은 중국 바레만에서 겨울 동안 번식을 끝낸 뒤 따뜻한 바다를 찾아 서해안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수온이 내려가는 9월부터 다시 바레만으로 회유한다. 그 개체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하기 위해서 추적을 한 결과 한 개체가 저희 백령도를 거쳐서 저 공산까지 내려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면은 일단 그 산둥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개체군이 있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개체군, 그리고 저희 한국 쪽으로 오는 개체군이 있는데 백령도 쪽으로 와서 일단 여기서 거주를 한 다음에 서식을 한 다음에 소수 개체들이 다시 남해안, 서해안을 따라서 남해안에서 저희 동해안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잔점박이 물범을 개체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람의 지문처럼 전무늬가 각각 다른 잔점박이 물범. 전무늬로 개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100여 개 개체가 확보된 상황. 가로림만에 나타난 물범의 얼굴을 찍어 무늬를 비교해 본 결과 백령도에 서식하는 개체와는 달랐다. 지금 백령도에 있는 물범들하고 저 가로리만에 있는 물범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로는 백령도에서 지켰던 개체가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리만에 그쪽으로 회유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네요? 아니. 가로림만은 일부 개체들의 고유 서식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전부터 잔점박이 물범들이 가로림만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길이는 25km, 너비는 2-3km로 뛰어난 경관과 천혜의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가로림만. 수많은 어류의 산란장인 가로림만은 묻생명들을 잉태하는 자궁과도 같다. 그래서 서해 최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가로림만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들은 무엇일까? 서해와 인접한 연안.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한창이다. 명성대로 잡히는 해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여기는 우럭, 놀래미, 박하지, 꽃게, 가을에는 꽃게 잡으면 돼요. 어종은 이제 주로 이제는 놀래미, 박하지, 우럭이에요. 우럭과 노래미는 잔점박이 물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요즘이 제철인 소라와 게도 즐겨 먹는다. 1년 내내 풍요로운 바다 생물들은 가로림만의 생명력이다.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빠지면 긴 해안선을 따라 갯벌이 드넓게 펼쳐지는 가로림만. 무생명들을 불러들이는 갯벌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곳이다. 물이 빠지면 갯벌에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개들. 먹이를 먹느라 집게발이 쉴 틈이 없다. 개들은 갯벌 속에 있는 유기물이나 박테리아, 플랑크톤을 먹는다. 한쪽에선 한 녀석이 만세를 부르듯
집게발을 번쩍 들어올린다. 암컷을 유혹하는 것이다. 수컷은 짝짓기 시기인 5월에서 8월, 까다로운 암컷의 시선을 끌기 위해 큰 집게발을 들어올려 암컷에게 신호를 보낸다. 한쪽 집게발이 유난히 큰 이 녀석은 농개. 큰 집게발은 수컷에게만 있다. 큰 집게발로는 먹이를 먹지 못한다. 단지 암컷을 유혹하거나 수컷들과 싸울 때 무기로 사용할 뿐이다. 가로림만에서는 독특한 자세로 걷는 개도 발견된다. 포복하듯 성큼성큼 앞으로 걷는 이 녀석은 밤개. 위협을 느끼면 집게발을 들어올려 저항하지 않고 죽은 척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개들과 달리 밤개는 집을 짓지 않고 모래톱 위에 산다. 한쪽에선 밤개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위에 있는 녀석이 수컷. 밤개는 짝짓기철이 아니더라도 암컷과 수컷이 사이좋게 같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잠시 후 갯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 녀석들. 밤개는 짝짓기를 할 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짝짓기에 몰두한다. 작은 모래탑들이 늘어서 있는 모래갯벌. 콩개의 작품이다. 갑자기 비가 내리자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느라 분주한 콩개들. 좁쌀 모양의 모래구슬을 만들어 집을 짓는다. 모래갯벌에 집을 짓고 사는 콩개는 다른 개들과는 다르게 직선으로 약 10cm에서 15cm 정도의 깊이로 구멍을 파 집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입구까지 막아 완벽한 은신처를 만든다. 바다로 흘러들어온 유기물을 먹고 또 갯벌에 구멍을 파고 생활하는 개들은 갯벌을 건강하게 하는 1등 공신이다. 개라고 해서 갯벌에만 사는 것은 아니다. 색깔도 잘 구분도 안 되네. 수풀 사이에 털을 잡은 녀석들도 있다. 풀 사이에 듬성듬성 나 있는 구멍들. 구멍은 어른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제법 입구가 크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잠시 후 모습을 나타낸 집주인은 갈개다. 갈개는 기수역에 갈 때나 염생식물 군락지 주변 딱딱한 진흙바닥에 50에서 60cm 정도의 구멍을 파고 산다. 몸과 집게발이 통통한 갈개는 먹성이 좋아 칠면초나 갈대잎을 뜯어먹기도 한다. 갈개는 짝짓기 시기가 되면 암놈은 붉은 갈색을 띠며 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구멍 속에는 이렇게 흙도 있고요. 또 산 같은 데도 구멍이 많이 뚫어놓습니다. 저건 상부 지역에. 그래서 이 속에는 조그만 자갈 같은 것도 있는데 흙으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갯잔들이라든지 칠면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속에는 겉에는 이렇게 없어도 보면 숭숭 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개들이 다 삽니다. 근데 이 개들은 자기 집에서만 살지 남의 집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엉뚱한 데 급하니까 들어갔다 지금 다 나오잖아요. 가로림만의 가장 큰 특징은 펄갯벌과 모래갯벌이 고루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갯벌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서식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살아가는 생명들도 다양하다.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건강한 갯벌로 조사되기도 했다. 개와 같은 갯벌 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통해 숨 쉴 수 있도록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갯벌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개들이 다급하게 몸을 숨기는 것이다. 잔망경처럼 눈만 내놓고 주위를 살피는 개들. 어떻게 된 일일까? 개들의 천적, 괭이갈매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는 갯벌에 사는 개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새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삽시간에 숨어버린 개들 때문에 사냥이 녹록치 않은 괭이갈매기. 그런데 갯벌 위로 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처 집으로 대피하지 못한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괭이갈매기. 달아나는 개를 단숨에 낚아채 한 입에 삼킨다. 계속되는 괭이갈매기의 먹이 사냥. 이번에는 제법 큰 녀석을 물었다. 삼키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는 괭이갈매기. 수컷개의 화려한 색과 무늬는 암컷의 눈에 잘 띄어 짝짓기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포식자의 눈에도 잘 띄기도 한다. 생태계 그릇이 큰 가로림만.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어 그야말로 살아있는 갯벌이라고 할 수 있다. 갯지렁이와 같은 저서 생물은 갯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한다. 개구멍이라. 얕게 있는 것도 어떤 건 길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갯벌에 개라든지 이런 갯정이 많아야 갯벌도 건강해집니다. 산소도 깊이까지 공급이 되고요. 또 이런 것을 먹고 또 먹으러 또 다른 생물도 또 오고요. 가로림만 갯벌에 유독 많이 서식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
흐물흐물한 모습을 한 이 녀석은 바로 민챙이. 민챙이는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일명 바다의 청소부로 불린다. 민챙이는 갯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다가 햇빛이 강하면 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성질이 있다. 건강한 해안 생태계의 지표인 민챙이. 번식기를 맞아 두 마리가 짝짓기에 들어갔다. 암수 생식기를 한 몸에 갖고 있지만 혼자 짝짓기를 못하고 다른 민챙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름 유출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이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12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이 청정해안에 살고 있는 이 갯벌의 생물들이 또한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들도 이러한 유기물을 기름 성분을 분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먹이 사슬의 아래에 있는 갯벌의 생명들은 상위 포식자들을 불러들여 생태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 최상위 포식자인 물수리도 가로림만에 나타났다. 물수리는 물가나 해안가에 살면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맹금류가 산다는 것은 생태계가 안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림만이 품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 건강한 생태계는 귀한 생명인 잔점박이 물범까지 불러들인 것이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가로림만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욕심 없이 갯벌이 내주는 만큼만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은 낙지잡이가 한창이다. 2년 전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뒤 오랜만에 낙지 풍년이 들었다. 한쪽에선 안악들이 바지락을 캐느라 손이 바쁘다. 이거 황금어장이에요, 이게. 황금어장이지. 나는 사르지만 이만큼 나오요? 아니, 여기 배추나는 거 배추도 예? 하루에 여기 오다 줘갖고 많이 캐면 100kg도 캐요. 그런데 오다 줘갖고 한 40kg, 50kg 하루에. 아, 오다라는 게 일정하게. 사시사철 잡히는 가로림만의 바지락은 다른 지역에서 씨조개로 사갈 정도로 풍부하며 오염에도 안전하다. 이거 좀 보여, 이거. 이게 다 바지락인데 이거 전부 다 이거 아니래요, 이거? 일정하게 한 사람 하리랑 고개다 바지락 풍년에 노랫가락이 절로 난다. 성도님 오시지만 좋다. 기다린다. 내 생겨났나요? 내 생겨났나요? 요다지. 흥에 취한 안악들이 잠시 일손을 벗어던지고 한바탕 춤을 벌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갯벌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가로림만 주민들에게 갯벌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갯바닥 아니면 벌써 죽었지. 연태가장이더라도 이 갯바닥 때문에 이거 살아서 이게 우리는 이게 아주 금이요, 금. 여기서 보물이고 여기서 아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나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조상 대대로 갯벌과 함께 나고 자라고 갯벌로 자식까지 키워낸 가로림만 사람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넉넉하고 평화롭던 마을 곳곳에 현수막까지 나붙었다. 조력발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 오지리에서 대한 이원면 내리까지 2km 바닷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높이 30여 미터의 제방을 쌓고 24개의 수문과 발전용 수차를 설치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기름 유출 사고의 고비를 겨우 넘긴 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건강한 갯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다. 예, 산을 깎아서 그 흙을 갖다가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환경 자체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갯벌이라든지 이 바닷가의 모든 그 환경이 많이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배가 고플 때 와서 홈이나 삽이나 가지고 와서 바다를 뻘을 긁어내면 파면은 돈이 생깁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자원이고 우리들의 먹을 거리입니다. 그 우리들의 생활 터전이 없어진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척이나 좀 속상하고 참 울분이 터질 정도입니다. 주민들에게 닥친 위기. 하지만 생태계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가로림만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멸종 위기종 잔점박이 물범. 가로림만은 해양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력발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로림만 입구는 물범이 드나드는 길목이다.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머물고 다시 중국 발해만으로 회유하는 잔점박이 물범. 조력발전소가 설립된 뒤 상황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잔점박이 물범과 같이 해양동물이 지닌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해양동물 자원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00년, 현재 100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물범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해안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국의 뭐 사파리다 혹은 외국의 뭐 고래 관광이다 뭐 외국의 뭐 물개 관광이다 이러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 가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그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자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가치가 무시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도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로림만. 가로림만은 다양한 생명들을 품고 있다. 잔점박이 물범이 찾아오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곳. 내년, 내후년에도 가로림만에서 멸종 위기종 잔점박이 물범들을 만날 수 있을까?